저번 주 녹음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하나 정정하고요. 제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서 요즘에 준비를 잘 못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서 이제 GNU 얘기를 할 때 GNU에서 등급을 매기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정확히는 이제 GNU의 윤리적인 레포지토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레포지토리였고요. 이거 브라우저나 에디터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레포지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GNU 관점에서의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등급 기준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뭐 리눅스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GNU 리눅스라고 꼭 불러야 되고 그런 걸로 등급을 매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 보면은 GitHub는 F 등급이에요. GNU 기준에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GitLab은 C 등급이고 이제 GNU 사반나는 A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것도 뭐 레포지토리 다른 도구겠죠? GNU가 뭐 만든 건가 보네요. 굳이 GNU 붙인 거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전에 생각이 잘 안 나서 제가 웹 브라우저인지 에디터인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레포지토리였다는 거 그것도 정정하려고 하고요. 네.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네. GitLab이 C고 GitLab이 B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맞아. 그런 것도 써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뭐 리브리 JS 어쩌고 써 있고 GitHub은 이제 GitHub이 C로 가면 해야 될 일에 뭐 여러 가지가 써 있네요. 네, 뭐 그런 기준도 있고 이게 지금 이 페이지 말고 위에서 ethical repository criteria를 가보시면은 아예 기준이 등급별로 다 써 있어요. 근데 이거 기준 좀 이상해. GitHub하고 소스포지를 같은 F 등급인데요? 그래서 오픈 소스라고도 말하면 안 돼요.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돼요.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너무 되고. 어렵네. 와, 이거 근데 좀 안 맞는 항목이 있다. 뭐예요? GitHub이 F 받은 것 중에 이제 C로 가면 해야 되는 게 자바스크립트 없이 돌아야 되는 기준이네요. 자바스크립트 없이도 동작해야 된다는.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까지 살펴보진 않아서. 근데 어쨌거나 F면은 스토리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그렇네요. C 등급이면은 뭐 GNU 패키지를 호스팅해도 괜찮은 정도고 A 등급이면 최고고. 뭐. A 등급 소프트웨어가 레포가 있기는 해요? 아까 있었잖아요. 사반나. 그러니까 사반나 말고 레포가 있지 사반나조차도 심지어 A보다 높지 않아요. 이게 A 플러스까지 있는데. 적어도 뭐 GNU 유명한 툴이 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A에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고요. 뭐 지금 사실 GNU 쪽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옵소도 생각할 때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MIT나 이제 아파치 그나마 아파치 아니 그게 아니라 MIT 라이센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하니까 조금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아마 굉장히 이런 쪽을 강하게 이제 신봉이라고 해야 되나? 강하게 이제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하나 보면은 리디북스 쪽도 봤었거든요. 근데 오픈 소스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프론트엔드 쪽 코드를 아예 MIT 라이센스를 공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개돼 있어서 좀 재밌긴 했어요. 좀 그것 좀 놀랐는데 원래 오픈할 때 커밋 로그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한 상태로 오픈하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리디북스 오픈할 게 처음 거부터 다 있더라고요. 그거 잘 보면은 뭘 고쳤는지도 알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이제 시작해야죠. 네, 여기까지 정정이었고요. 네, 이번 달에도 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난달 후원이신데요. 김대현님, 조하수님, 김재현님, 변정훈님, 최준호님, 낙교님, 박현우님, 이승규님, 조영국님, 박재권님 이렇게 후원을 지속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후원은 패트리온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링크 보시고 들어오셔서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 10g님도 에피소드당 100원씩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팟빵에서 하나 더 있지 않아요? 한 분 더 계시지 않나요? 누구야? 인사이트. 인사이트에서도 맞아요. 인사이트에서도 팟빵에서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네. 팟빵의 정기 후원 기능을 이용해서 인사이트에서 해주고 계시죠.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맨 마지막에 무슨 브록처럼 아무도 안 듣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ODK 채용 얘기는 했는데요.
문디케이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부분은 프론트 백엔드 가리지 않고 다 구하고 있고요. SRE도 구하고 있고 두 군데서 다 구하고 있기는 해요. 사실 저희 사무실이 플러튼이라고 LA 옆에 있는 그 도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기 미국이죠? 네. 네. 그다음에 서울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양쪽 어디든 지원하셔도 되는데 미국에 계시면 플러튼을 지원하시면 되고, 한국에 계시다면 서울 사무실로 지원하시면 되고, 딱히 프론트 백엔드 한쪽밖에 할 줄 모르는데 막상 여기 저희 공고를 읽어보면 막 영어로 써 있고 막 AWS도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쪽에서도 약간 여기는 좀 그래서 시니어급으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서울에서 일하실 분, 여기는 플러트는 없네요. 서울에서 일하실 분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좋은 점, 회사의 좋은 점 어필해 주시면. 회사의 좋은 점, 네. 회사는 일단 뭐 요즘 회사들이 지원하는 정책들, 뭐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별로 장점이 없나요? 아니요. 점심시간에 뭐 이렇게 약간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휴가는 무제한이고, 뭐 저 원격 근무도 자유롭고요. 그리고 점심 식대가 나옵니다. 점심에 식대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로 강남에서 비싼 밥을 먹을 수 있고, 네, 좋은 동료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장점은 그거 같아요. 동료들이 좋다는 거. 열심히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지난주랑 다르게. 네. 지난주 까먹었잖아요. 까먹고서 이제 마지막에 부랴부랴. 그러니까. 네. 링크는 저희 팟캐스트 링크 모음에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아, 네. 지금 저희 당근마켓 사무실이 서초에 있다가 강남역으로 이사해서 지금 첫 녹음하는데, 이게 회의실이 너무 커서 그런지 약간 소리가 울리는 것도 같고. 네. 약간 눈도 약간 따가워요. 아, 그래요? 네. 아, 새집 냄새 같지? 새집 증후군? 네. 이런 제가 건가? 약간 민감한가 봐요. 그런 거에. 아니, 저희도 요즘에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창문 열어놓고 있긴 해요. 심하진 않은데. 네. 요즘이라고 해도 이제 오늘이 두 번째이긴 하죠. 그렇죠. 이틀밖에 안 됐네. 네. 어제 근데 저도 엄청 깨끗하고 네. 들어가서 깜짝 놀랐던 게 그 회의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용 공간? 카페. 네, 카페 공간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안에 삭막한 강남 건물 안에 있지만 그런 느낌 안 들게 이렇게 초록초록한 것들 많이 배치를 해두고 나무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 좋았어요. 담불을 줘야 됩니다. 저희 공용 공간에 제일 비싼 게 당근마켓 써있는 옆에 이끼라고 하지 않나요? 정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네. 제 거 페이스북 공개돼 있으니까 링크 따주실 텐데, 네. 거기 보면 이제 당근마켓 있고 그 뒤에 이제 녹색으로 잔디 같은 게 깔려 있고 네. 거기 당근마켓 로고인데, 그 녹색이 가짜 같겠지만 진짜 비싼 이끼래요. 이 벽에 이렇게 벽에 초록색으로 이끼 정말요? 쳐져 있어요. 네. 그러면 관리 안 해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만지지만 않으면 된대요. 안 만지면 걔는 더 이상 뭐 막 자라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한 신기하다.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겠다. 모르겠어요. 진짜 비싸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걔랑 견줄 수 있는 건 저기 안마 의자 직구한 거 정도? 네. 다른 웬만한 기기는 그 이끼에 견줄 수 없어요. 와. 저희 CP가 그 프로젝터를 저희가 300만 원 정도 네. 주고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끼 이 정도 살 거면은 프로젝터 좋은 거 살 걸 그랬다고. 그래서 아. 프로젝터도 나름 좋은 거 산다고 했는데. 당근마켓은 이끼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나중에 우리 여기서 행사 같은 것도 하신다고. 저희 지금 벌써 이제 예약돼 있는 게 네. 서초루비 아마 지금 6월 6월 19일? 19일?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아직 공지가 안 나겠는데. 이제 저희가 준비 2주밖에 안 하고 남았어요. 2주. 네, 저희가 준비 안 하고 있고 다른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원래 참여하셨던 분들한테는 메일 한번 보내드릴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마 여기저기로 알고서 신청해 주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제일 먼저 공개해 주셔야죠. 여기서 서초루비
지금 신청. 공개했잖아요. 네. 아니 신청 링크를 기다리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나고 트위터 계정에 이제 슬쩍 올릴 수 있죠.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7월 달에는 하시코프 미덕을 뭐 저는 거의 참여 못하고 있긴 하지만 노골님 운영진도 네. 네, 진행하실 것 같아요. 네, 당근마켓 후원해 주신다고 해서 선뜻 받아들였는데 장소 공간이 후원 좋아서 대신이나. 그러니까요. 장소 뭐 장소 플러스 알파 아닐까요? 그 간식류 모르겠어요. 저희 참고로 이 건물에 피자 못 갖고 와요. 뭐 아, 음식물 여기 건물 관리 진짜 깜깜해서. 음식류가 아예 샌드위치는 되는데 김밥도 안 돼요? 모르겠어요. 김밥이 뭐 냄새 나는 건가? 직접 슬쩍 들고 오는 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가방에 숨겨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안 돼. 60명, 70명 분을 가방에 넣을 수가 없어요. 단체가 먹기 위해 사오거나 그런 건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배달 음식 어떻게 먹어요? 못 저녁에? 먹는다고 봐야죠. 아, 샌드위치 건강하게. 샌드위치 정도? 샌드위치? 네. 아 그러면 진짜 서브웨이로 가야겠다. 뭐 그래도 될 네,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일단 가장 좋은 건 얘기하고서 피자도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허락 받고서 맞아요. 하는 것 같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오히려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네. 진행을 얘기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뭐 같긴 라떼님이 해요. 허락 받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약간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그런지 건물이 좀 깔끔하긴 해요. 네. 관리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지금 저희도 이거 이게 에어컨 나오는지 막 이런 거 보려고 저희 지금 세콤에 등록된 여기 관리사무소 직원이 거의 저희 직원 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 뭐 관리하시는 와. 분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도 보시는 것 같고 24시간. 뭐 이런 건물은 또 뭐 건물주 위에 관리소장님이 계신다. 아 직접 얘기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그렇겠네요. 엄청 빡빡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잠깐 건물 사용 안내서 이런 거 봤었거든요. 근데 와 3페이지 정도예요. 집 나르는 것부터 해서 그냥 현관으로 절대로 집 못 들어오고 그런 거 다 적혀 그게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포함인 거죠. 이를테면. 포함이지 않을까요? 뭐 있겠죠. 잘 안 보이게. 있어도 안 보일 거고 우리가. 아무튼 좀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렇군요. 좋은 사무실로. 모임 장소로 아마 다른 분들이 와서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약간 강의장 같은 느낌도 아니라서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쇼파도 있고 맞아요.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긴 해요. 아마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서초루비에서 잘 테스트해 주시고. 서초루비는 뭐 소규모로 할 것 같아서 저 나중에 점심 모임 하려고 그러는데 꼭 해주세요. 조심히 AWS 점심 모임 하신다고 하거든요. AWS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튼 아이템이 중요해. 그냥 점심에 와서 거기서 유튜브나 봐도 되고. 제가 킥보드 타고 올게요. 언제에서? 킥보드 타면 얼마나 걸려요? 글쎄요. 30분 5분 걸리지 않을까요? 5분 정도? 5분이요? 언주가 그렇게 가까워요? 근데 지하철역으로 하나고 언덕 넘는 게 하나니까. 아까 설릉에서 한이 타고 왔다고 했잖아요. 나 10분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선릉은 좀 멀죠. 저는 5분 정도 걸리겠네요. 그러면. 언주가 어딘지 사실 감이 안 와요. 지하철 두 정거장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언주가 역삼 바로 옆이네. 신도정급이네요. 예. 가깝네. 좋아요. 그렇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서초루비는 모이면은 이번에 나온 그 루비 책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니요. 서초루비는 그냥 루비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이미 발표자가 섭외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라이팅 토크 정도만 추가로 모집을 받을 수 있고 네. 시간이 부족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초루비는 아니고 네. 이번에 이제 마츠모토 유키히로시, 그러니까 루비 만드신 분의 책이 나왔죠. 무슨 내용이에요? 잘 몰라요. 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죠? 이제 나왔다니까요? 루비 프로그래머가 이미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일본에 가셨을 때 원서로 읽거나. 그렇진 않죠. 그래요? 근데 일본어 제목이 마츠니키예요? 아니 이거 마츠니키는 이거 딴 얘기긴 하고 그래요? 어쨌건 이번에 이제 마츠모토 유키히로시 책이 어디서 나온 거지? 지금 제가 링크를 유실했어. 지금 에이콘인가? 에이콘에서 네, 에이콘에서 나왔고요. 에이콘에서 마츠모토 유키히로의 프로그래밍 언어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잡지에서 연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프로그래밍 잡지가 거의 전멸한 상태잖아요. 네. 유일하게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맞서도 다 없어졌다가 네. 월간으로 격월간. 격월인가 격월로 분기인가? 아, 분기인가 분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어졌다가 어디지? 디지털 디지털 조선에 조선에서 샀죠. 인수를 하고 거기서 이제
격월인지 분기인지마다 한 번씩 해서 이번에도 아마 글쓰기 관련된 거 주제로 해서 글을 모아서 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오히려 좀 탄탄해진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종류의 잡지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잡지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웹플러스 DB 프레스라고 맞아요. 거기서 좋은 내용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최신 트렌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모아서 무크지처럼 또 책도 계속 만들고 그래서 한국에도 그 되게 유명한 거 있는데 모모를 지탱하는 기술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다 거기 거에서 나온 거예요. 잡지 연재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구나. 무크지로 나왔던 거를 다시 편집해서 출간했던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꽤 거거든요.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괜찮네요. 아마 그런 종류 책이 별로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보기도 좋고 또 잡지로 나오면 되게 좋은 게 우리가 트렌드 쫓아가려면 매일매일 이제 RS 리더 보거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네. 잡지는 이제 그거 하나만 보면 이제 웬만큼 중요한 것들은 다 그 틀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니케이 리눅스라는 일본의 잡지에서 연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시간은 좀 되긴 했어요. 2014년 4월부터 16년 12월까지니까 한 2, 3년 정도 지난 내용인데 어쨌건 그때 연재를 했던 루비랑 이제 마침부터 유키히로 쇼도 스트림이라는 언어를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만들어진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범용적 언어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언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얘기했던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번에 6월 4일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네요. 오늘 지금 나왔고요. 오늘 나와서 아마 지금은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재밌으려나? 잘 팔리려나? 아마 근데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머 대상한 책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좀 프로그래머 오타쿠? 이게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마츠라고 할게요. 마츠가 이제 연재했던 것들 보면은 연재하거나 자기 블로그에서 운영했던 거 보면은 되게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츠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오타쿠로 얘기를 하고 뭐 실제로 언어들을 엄청나게 스펙트럼 넓게 사용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약간 언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긴 한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언어를 써봤다고 해봤자 이제 뭐 5개에서 10개 사이? 또 보통 잘 안 쓰고 근데 그것도 대부분은 이제 그냥 써봤다 잠깐 실행해봤다 맞아.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마츠나 이런 언어 오타쿠 분들은 그게 이제 단위가 이제 100개 단위 넘어가고 우와. 다 써보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 책을 보면은 언어별로 이제 문법 단위로 해석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해설하는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언어별로 어떻게 다루고 그런 거기에 나오는 건 다 써보고 비교해보고 이제 패러다임 같은 거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써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루비나 이 스트림이나 언어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얘기들 네. 그런 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츠 버전의 프로그래밍 언어론 이런 느낌이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좀 자기가 만들었던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프로그래밍 언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읽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프로그래머한테도 재밌을지는 좀 미묘한 것 같긴 해요. 이거 똑같은 거 귀도 반 로썸이 만들어서 엄청 팔리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하이점 바를 있잖아. 우리도 보면은 그 언어 구문트리 같은 거 분석하는 것들 루비카이기도 가서 보면은 언어 구문트리 같은 거 뭐 AST 같은 것들 추상 구문트리라고 해서 AST로 이제 코드를 다시 변환한 다음에 거기서 뜯어 고쳐 가지고 새로운 문법을 만들거나 또 이제 이상하게 막 언어 뜯어 고쳐서 하는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도 나올 것 같고 그런 걸로 언어 구현하는 것들 나올 것 같아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얘기하면서 낙교님이 말이 되게 빨라지고 흥분하셨어. 그러니까, 조금. 흥분했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내가 잘 생각할 때는 몰라서.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오타쿠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몰라요. 저는 이쪽은 아니고 한국에도 아마 예전에는 그런 커뮤니티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랭데브. 네 있지 않나요? 그런 데 계셨던 분들이 아마 내공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낙규님 약간 마츠 바락이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맥스도 쓰고 있고. 근데 뭐 저는 뭐 이런 쪽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서 좋아는 했죠. 그래서 마츠가 연재했던 글 정도는 봤죠. 그냥 직접 하진 않고. 예전에도 보면은 그 루비 위클리가 아니라 그 일본의 온라인 잡지가 있거든요. 루비 매거진이라고. 거기서 이제 마츠가 언어별로 루비랑 비교해서 쓴 글 연재도 했었거든요. 한 20편 정도? 근데 20편 정도인데 다 언어를 다른 언어로 이제 네. 소개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서 그런 것들을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책일 것 같고 그러면 루비를 쓴다는 건 그런 다양한 언어들을 비교해 본 사람이 직접 만든 언어라서 그쵸? 네. 뭔가 좀 다른 면이 있나요?
독특한 근데 면이 보통 있나요? 이제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언어 오타쿠들이고 네. 거기서 이제 거기다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족하기 음. 위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큰 거죠. 마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인터뷰를 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뭐예요? 기존 언어들에서? 그쵸. 네, 기존 언어들에서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그 만족이라는 건 마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완벽한 언어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좋은 것들이랑 패러다임들을 가져다가 조합을 해서 루비라는 언어를 만든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아마 그런 것들의 인터뷰 같은 것들 예전 것들 보면은 뭐 영어도 좀 있을 거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긴 해요. 항상 했던 얘기라서. 네, 그리고 요거랑 이제 하나 겹쳐서 이번에 마츠의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츠 니끼라고 니끼가 이제 일본어로 그 일기거든요. 일기? 네, 그래서 마츠가 운영하는 블로그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언어론 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언어에 대해서 뭐 새로운 언어 나오면 그런 소식도 전하고 뭐 GC가 어쩌고 VM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쭉 했던 블로그거든요. 네. 네, 이게 2010년 이전에 많이 썼었고 거의 갱신이 없다가 2014년에 한번 쓰고 그리고 2019년까지 이제 갱신이 없었어요. 어. 2019년 5월 31일에 이제 며칠 전이네요? 네, 며칠 전에 이제 갱신이 있었습니다. 오. 갱신한 이유는 이제 루비가 이제 2.6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제 2.7 나올 예정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마츠 니끼라는 프로그램은 1.8에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1.8이면 지금 한 10년 됐나요? 모르겠어. 이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1.8은 사실 1.8이 그 파이썬의 네. 2점대 같은 2.8 1.8에서 1.9로 좀 많이 바뀌어서 그쵸. 1.9 거기서 많이 바뀌었죠. 버전 못 올라간 사람 많거든요. 마츠도 그래. 해서 마츠가 그 다음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호환성을 지키면서 올라가겠다는 게 자기가 자기 거 못 바꿔서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서 방치되고 있다가 여기 아마 다른 분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2.6점대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 마츠 니끼 프로그램을 그리고 허러쿠로 이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허러쿠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 얘기를 또 전달했고요. 뭐 또 이제 다시 블로그를 써봐야지라고 썼는데 보통 이렇게 안 쓰긴 하죠. 루비로 만든 루비는 뭐예요? 뭐 이거는 그냥 파이파이 같은 거예요? 언어 얘기 나와서 써한 건데요. 이제 비슷하게 또 이제 루비로 만드는 루비라고 전에 CP랑 갔을 때였나요? CP랑 갔을 때 일본 루비카이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엔도시라고 루비 엔도마메 이름이 아닌데 아무튼 엔도시라고 루비 컴퓨터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좀 IOCC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IOCC가 뭐냐면 C 코드로 이상한 코드 짜는 거 대회. 그리고 루비 때도 했었잖아요. 그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때 우리 루비카이 편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루비에도 또 한번 이상한 얘기해 코드 주셨어요. 짜는 대회가 있거든요. 루비카이기 때 마지막 날 그 대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거기도 뭐 자기가 심사위원이면서 자기가 직접 이상한 코드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아무튼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루비로 만든 루비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또 루비 언어를 만드는 거에 대한 루비로 직접 루비 언어를 만들어보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던 책이에요. 원래 이걸로 파이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파이파이는 진짜 쓰려고 만든 거고 네, 좀 다르긴 하죠. 이거는 그냥 언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만든 거고 책이 진짜 얇아요. 네, 한 150페이지? 네, 판형도 좀 작고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갔다 와서 이걸로 여유가 되면 이제 스터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뭐 그래도 지금 이게 책이긴 한데 번역은 안 돼 있고 그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이것도 잡지에 번역됐던 그 연재됐던 책이에요. 네. 연재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재됐던 내용은 온라인에 또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번역해 돌려서 보시면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써봤습니다. 잡지가 되게 다양하네요, 확실히. 일본은. 좀 아직까지 이런 잡지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지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것 일본은 같긴 해요. 남아있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지 문화가 지금 미국 쪽이 좀 엄청 다양하잖아요. 니치하게 어쨌든 돈은 버니까. 그리고 일본 쪽도 보면 잡지가 계속 살아가지고 잡지가 디지털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예전에 보면 막 전자책 넘어간다는 이야기 할 때 그때 막 보면 부러웠던 게 잡지가 진짜 많은데 무슨 통신사인가 그쪽에서 만든 서비스가 그 잡지들을 막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출판사들 책하고 느낌 다른 것 같아요. 잡지들은 그냥 거기에 막 들어갔던 것 같아요. 쉽게 막 접근하려고. 저는 모르지만. 저도 뭐 다운받아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전 잡지 문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잡지에서 이제 다시 책이 되는 경우도 많고. 예. 근데 한국에서는 책이 나오기도 힘든 문화적인 토양 중에 하나가 그렇죠. 책을 쓰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잡지로 쓰면 조금 퀄리티가 엄청 높진 않아도 쌓인 걸 다시 책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쵸, 그런 그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쌓인 것도 안 쓰시잖아요. 네? 44비치에 쌓인 것도 안 쓰시잖아요. 책을. 얘는 이제 뭐 이게 뭐라고 하지 밀집도가 높진 않으니까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저 일본이었으면 나왔어. 일본에 그때 테라폼 잡지 나왔다 그랬잖아요. 동인지처럼. 테라폼이 아니었나요?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그거는 그거예요. 그 일본에서 기술 서전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얘기했었던 기억이 안 한번 나는데,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술 서전이라고 일본에 이제 만화 쪽이라든지 이런 동인지 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동인 행사. 네. 그러니까 뭐 코스프레도 하고 자기네가 만화 그려서 이제 내놓기도 하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약간 그런 데랑 겹쳐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한데 기술 책만 모아서 동인지를 만드는 그 동인지라는 게 뭐 약간 다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긴 한데 동인지라는 게 사실은 그냥 개인이 쓴 책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기술과장 쓴 책을 써서 그걸 모아서 이제 행사를 열었어요. 근데 지금 기술서전이라고 열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6회째로 열렸거든요. 와. 근데 이번에 열린 규모가 부스가 몇백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300개? 부사당 최소한 책 하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300 정도가 참가를 했고 일단 네. 공개된 책 수로 봐서도 한 100권, 200권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어마어마하네요. 보면은 뭐 쿠버네티스도 있고 테라폼도 있고 뭐 읽는 걸 보면 헬름이라고 헬름이라고 또 쿠버네티스에서 패키지처럼 관리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다룬 책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루비카이기랑 전에 이제 인프라데이라는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후쿠오카에서 거기도 가면 이제 자기네가 그런 거 냈던 것들 가져와가지고 전시해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들은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 한 40피에서 100피 정도 네. 물량으로 해서 책 쓰고 그거 직접 출판해서 직접 인쇄를 해서 가져다가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또 일본엔 동인지 같은 경우는 아예 웹사이트에서 하는 것도 되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서점에서 했던 것도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내고 사야 되죠, 당연히. 네. 근데 싸진 않아요. 왜냐면은 한 그쵸. 50페이지, 6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제 한 10,000원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취미로 하는 거라서 이제 뭐 일반적인 책 퀄리티 수준에서의 가격을 받는 건 아니긴 한데 더 비싸게 받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좀 신기하게 했어요. 하시코프 모임에서 44비치 테라폼 모아서 팔아요. 근데 해볼까요? 이게 한국에서 좀 힘들어요. 왜냐면 왜요? 책으로 찍어야 되는데 소량 찍기가 한국에서 좀 힘들긴 하거든요. 완전 근데 걔가 완전 책 동인지는 약간 완전 책처럼 제본하는 책이에요. 건 아니지 않아요? 책처럼 제본해요. 약간 그러니까- 약한 제본 그런 거 없나요? 풀제본 얘기하시는 거죠? 아 풀제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본드 제본 일반적인 아 그런 건 아니고 뭐 호축해서 찍는 것도 호축해서 찍는 것도 있고. 근데, 동인지 막 후축해 찍잖아요. 근데 그거. 그거는 얇은 경우고 두꺼운 것들은 그런 풀제본 할 일반적인 거예요. 책처럼. 일반 제본 할 건데 그게 비싼가? 근데 그게 약간 한국에도 없진 않는데 왜냐면 한국에 동인지 같은 걸 찍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찍긴 하는데 그런 거 잘하는 인쇄소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런 문화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소량으로 찍는 게 쉬운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정보가 아예 없이 시작하기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일본에 보내서 찍어달라고 택배로 받아요. 그런 거 안 돼요? 폰트가 없나? 가능할 수도 있죠. 그냥 프린터인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PDF 보내면 되긴 하는데 운송비가 더 들 것 같긴 해. 근데 지금 안 비쌀. 너 제가 누구 봤을 루비카이기 때는- 갈 때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수요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수요 살 사람이 없어. 수요인데 가격을 비싸게 하면 되죠. 원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비싸면 안 사잖아요, 또. 원래 그때도 말했잖아요. 팬심에 의해 사는 거라고. 팬이 별로 없잖아. 한 10,000원 받을 거 20,000원 받으면 되지. 해시코프 좋아하는 사람이면 살 수도 있죠. 재고는 여기 당근마켓 창고에 여기 쌓아놓으면 되나요? 넓은 공간에. 아무튼 그런 좀 재밌었고. 재밌는 것 같아. 네. 테라폼 이런 책 그런 거 내는 거 보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VPC 이런 거 요즘 좀 가끔 놀라는 게 요즘에 트위터에 44비치에 쓴 거 뭐 있었죠? 44비치 옛날 글인데 낙교님 ECS 글 쓴 거 있잖아요. 네. ECS 글 나름 잘 써놨거든요. 44비치 초창기라 엄청 열심히. 근데 ECS에 이제 복잡한 개념인데 그걸 다 잘 써놨는데 그게 작년 8월인가 공개된 거더라고요. 난 본 적이 없어. 네, 자꾸 이번에 트윗하니까 다시 회자되긴 했는데 약간 그런 류의 글이나 뭐 VPC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블로그에 있으면 오히려 묻히기만 하지. 약간 그런 뭐 모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그냥 약간 뭐 팔? 간단한 워드프레스 쇼핑 사이트 만들어서 뭐 들어올 때 온디맨드라 그러나요? 출판에도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딱 온디맨드. 온디맨드 퍼블리싱. 네, 그런 건 좀 잠깐 봐주면 괜찮지 않나 이런 단가 생각이 그렇게 한 권짜리로는 사실 국내에서는 제작했을 때 굉장히 단가가 높아져서 적어도 어느 정도 수량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라는 게 뭐 아주 많지는 않고 뭐 한 50권 정도? 그래요? 그 정도만 그 정도면 돼요? 해도 네. 그렇게 단가가 많이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데 있지 않았어요? 많아요. 그렇게는 많아요. 디지털 인쇄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볼 때는 그 종이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을 쓰는데, 네. 예, 근데 디지털 인쇄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급 프린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소량 인쇄 많이 하고요. 저 많이 제작해봐요. 그런 건. 네. 취미로 여기 저도 전문가가 있네. 책을 만들어 본 적이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동인지는 디지털 버전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 약간 오히려 반대. 아니 근데 있어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팬심이나 아니면은 그래 내가 인터넷에 있으면 잘 안 읽게 되는데 손에 들고 있으면 좀 더 잘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계실 것 팬심은 역시 오프라인이 만져져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팬심으로 네. 스티커를 온라인에서 다운받으면 이상하잖아요. 같아요. 약간 녹음 그런 끝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문화적인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기꺼이 돈을 지불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선도를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기술 서점 같은 거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추가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제 생각 그 안에서 소비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소비하는 거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근데 뭐 이런 게 필요한 건 전혀 아니고 일본에 그런 게 있더라 하는 얘기긴 해요. 한국은 그러니까 저 출판계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본은 도서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기본으로 판매되는 부수가 뭐 5,000권이면 5,000권 이렇게 높다는 거죠? 예, 높아서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주제의 책이면 출판사가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도서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전문서 같은 거는 도서관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매집을 안 해주니까 이제 뭐 끼케야 뭐 100권 뭐 이렇게 보고서는 사실 출판사로서는 상업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입문서 약간 어려운 그쪽도 전문서이긴 한데 그쪽으로 가면 재밌는 게 기본 300권 정도를 본대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진짜인지 몰라요. 우스갯소리로 300권이 출판사 편집자들끼리 다 사다 보는 거 아니냐. 입문서 편집하시는 분들이 서로 참고하고 또 좋아하시니까 책을.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얘기도 도서관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좀 먹고 살만해져서 많이 늘어나가지고 분당은 지금 도서관 엄청 짓고 있거든요. 그래요? 분당 지금 동 하나마다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분당은 잘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당에 정자역, 서현역 막 여기 막 몇 킬로 안에 막 여러 개 있는데 지금 그 띄엄띄엄 있던 도서관 안 그래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지금 지어달라고 주민이랑 국회의원이 막 하고 있는데 막 그게 승인돼요. 그래서 도서관 많은데 최근에 서울시도 들어보니까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진짜 많이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좋아지는 도서관은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비가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래야 운영비로 책을 사야 되는데 이제 신간을 살 수 있는 운영비가 별로 없으면 건물만 있고 중고로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좋은 거죠. 나중에 한번 그것도 그런 거 진짜 체크해보죠. 많긴 하더라고요. 네. 중고로 이제 망하는 헌책방 같은 거 통째로 다 사와서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서비스 다운로드식이 또 있죠. 우리 전문 엄청 분야.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아니요, 지난번에 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애저 뭐 있었나요? 쪽인가? 일본 네. 구글. 일본 애저였나? 애저. 아 그런데 드디어 이제 또 구글이 또 1, 2, 3가 다 장애냈는데 이게 한국 시간으로 6월 3일 새벽 5시에서 9시인데 네.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애들 피크 때요. 낮 12시에서 그러네. 저녁 오후 4시까지였고 이 장애가 지금 미국 서부랑 동부 쪽에 좀 집중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6월 2일이면 일요일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와.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컴퓨트 그쪽에 장애 나는데 AWS로 치면 EC2인 것 같은데 지금 그거 안 돼가지고 장애 난 서비스가 스냅챗이랑 샤피파이라고 그 쇼핑몰이랑 디스코드
게임해야 와, 되는데 그리고 크네. 애플 아이클라우드가 있어요. 네. 그 지금 거기도 그렇지만 영향 받은 데가 구글 클라우드랑 뭐 G슈시랑 유튜브도 안 됐다고 하잖아요. 아, 저 구글 거 네. 구글 지메일도 안 됐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US랑 일단 유럽 쪽이 영향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일본 쪽 얘기 있지 않았어요? 쪽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일본 영향 받았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많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제 생각에 장애 났으면 더 심각했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일본에서도 뭐 해외 서비스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네, 한국은 거의. 그게 지도가 있었거든요. 장애난 지도를 누가 트위터에 올린 게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는 그게 장애나면 빨간색으로 지도에 찍히나 봐요. 근데 약간 뉴욕 동부 쪽에 엄청 몰려 있고 나머지는 좀 적은 게 유튜브 같은 시스템은 워낙 분산이 잘 돼서 그런지 미국에 직접 붙진 않았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일본이나 있으면 그쪽 캐시 서버에서 아마 끝나고 가서 유럽도 그쵸? 그랬을 것 같고 그 미국 동부만 엄청 빨갛거든요. 그 말은 완전 전면 장애가 전체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좀 신기한 게 지난번 아마존 장애 났을 때 멀티 클라우드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 애플이 멀티 클라우드를 구글이랑 아마존 하고 있었는데 아, 구글이 장애 나니까 결국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네. 아이고. 지금 애플은 심지어 자기 자체 IDC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멀티 클라우드고 뭐고 아무리 해봤자 결국.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네가 가용량을 더 넘어서서 멀티클라우드 하는 케이스지 진짜 데이터를 분산하기 위해서 뭐 가용량 넘어선 것도 있고 애플도 전 세계적으로 사업하는데 일본 진출하려고 일본에 IDC 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에 IDC를 그렇긴 하죠.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나 이런 관점에서는 그냥 로컬만 바라보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할 수는 있는데 해외로 나가는 순간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운영해서 자기 걸 하면 무조건 낭비죠. 자기들이 클라우드 사업 같이 하면 손해를 안 보는데 전에도 그냥 슬쩍 이제 흘려들은 얘기로는 S모사 제일 큰 회사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AWS만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하긴 했었거든요. 네. 거의 애저나 이런 걸 같이 써야지 자기네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분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같이 쓸 정도가 아니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이게 뭐 리전 탈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래서 애플도 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애플 쪽은 그 장애 표시가 이게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따로 없는 건가? 이슈라고 해서 이 다이아몬드 표시를 노란색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장애는 또 아니라는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되는 것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왠지. 그러니까 큰 서비스들은 오히려 장애 났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됐다 안 됐다거나 일부 사용자만 안 되거나 맞아요. SRE 같은 책도 같이 지금 어울림이랑도 스터디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보면은 걔네는 이제 전면 장애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전면 장애로 기준으로 계산으로 하면은 다운타임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SRE에서는 다운타임이 아니라 그 리퀘스트 기준으로 해서 전체 리퀘스트 중에 실패한 거를 다운으로 잡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산 방식을 아예 다르게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 클라우드를 한 번씩 장애 났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네요. 점점 남을 깔 수가 없어. 근데 뭐 한국에서 막 이상한 거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야? 그 우리 IW 장애 났었잖아요. 네. 그 장애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이번에 그쵸. 그러니까 원래 통신 사업자한테 해야 되는데 그걸 인터넷 사업자까지 지금 적용해서 장애가 나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자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그러니까 통신사 장애가 나면 핸드폰이 안 되니까 알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고지해야 된다고 한 건데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는 통신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서비스들은 자기 서비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안 된다고 뭐 일반적으로 나오잖아요. 페이지가 통신사랑 좀 다르게. 통신 장애에 대한 얘기를 전에 한번 했었죠. KT 통신 다닐 때 제가 통신 장애를 겪고 있어서 그 에피소드가 아마 앞에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링크 해놓을게요. 낙교님이 말해놔가지고 지금 그 법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장애 났는데 알 방법이 없다고 막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통신사죠. 압력을. 통신사는 진짜 심하긴 했어요. 그때는 조금 무서워져도 심했었고 서비스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서비스는 뭐 혹시 안 될 때 전쟁 생각은 안 나던가요? 할 수도 있죠. 좀 나긴 하죠.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니까. 네. 집에 있는데 통신이 아무것도 안 되고 TV도 안 나오고 그냥 모든 게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멀티 통신사 하셨어야죠. 집에 있는 거. 멀티 통신사 했어야죠. 언젠가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좀 벙커까지 지을 정도로 돈이 많아지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신 장애 났을 때 이제 전 트위터 하는 거죠. K 모사 안 된다. 모두는 안 되지만 나한테. 나는 이제 심지어 외국에서 따로 따가지고 이제 저희도 여기 이사 올 때 멀티 통신 하긴 했죠. 장애 때문은 아니고 네. 그냥 스위칭 하려고 뭐 문제 맞아요. 생길 때 스위칭도 있고 지금 게스트 인터넷 쓰시잖아요. 네. 거기는 다른 회사예요. 저희랑 이렇게 게스트 인터넷을 아예 분리시켜 버렸어요. 네. 퍼블릭 IP 좋네요. 통신사단에서. 저희도 이제 KT 때문에 하도 이제 좀 당하고 있어서 당한다기보다 너무 느려지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예요. 뭐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굴님도 예전에도 겪었었고 지금은 괜찮아요? KT 안 쓰시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회선을 잘 안 될 때 바꾸거나 하는 걸. 근데 보니까 세팅은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아예 그 안에서 회선 단위로 그쵸. 로드 밸런싱도 할 수 있더라고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 두 개 회선 넣어놓으면 이제 분산시켜서 유니파이에서. 네 맞아요. 그런 유니파이 기능이 하더라고요. 사용법 다 배우셨어요. 근데 갑자기 졸제 관리자가 됐어. 원래 제가 축하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 낙교님이 뭐 아, 네, 하느라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유니파이 좋죠. 좋은 것 같아요. 잘 잘 만든 것 만들었더라고요. 기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이야기하자면 다른 업체도 견적 알아봤는데 네.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 한 3배 차이 나게 해주고 선택권이 없었어. 뭐 이상한 걸 막 넣어야 되는데 난 필요 없다는데 난 무선랜만 쓰면 된다고 우리 회사는 그랬는데 막 이상한 견적을 넣어가지고 막 3배 비싸게 하니까 이거 막 거의 진짜 제 생각에는 웬만한 그냥 인터넷 안 쓰는 회사도 저희보다 비싸게 깔았을 것 같아요. 그런 업체 끼워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네트워크 쪽은 사실 네트워크 쪽 다룬 책들도 좀 봤었거든요. 저는 네트워크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얘기해보면은 용어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CIDR 뒤에서 이제 번호 나눠서 이렇게 막 8, 32, 2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ABC 클래스 딱딱 나와. 그래서 저는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ABC 클래스 뭐지?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책들도 몇 번 봤었는데 네. 그쪽도 네트워크 설계하는 거 보면은 이중화, 삼중화를 막 하기 시작하면 돈이 거의 뭐 두세 배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전부 다 좋은 거 써야 되고. 근데 아마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게, 장비가 없긴 하거든요, 저희가. 사내. 사내 장비 최대한 없애는 게 목표긴 하거든요. 이제 뭐, 얘기 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몇 개 빼고는. 있긴 있군요, 아직. 네.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세콤도 있고, 그런 거 있긴 하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거 빼고는 이제 서버나 서비스용은 아예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최소화하는 게 좀 목표긴 해서 저희는 사실 그런 장비들이 많이 필요 없긴 하죠. 뭐 아무튼 근데 장비 이야기 나왔으니까 맥 프로라면 넣고 싶어. 그렇게 없나요? 맥 프로라면 놀랍다. 서버실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제 WWDC 갔다 오신 분을 이제 섭외해서 네. 자세히 그렇네. 이야기도 하고 갔다 오신 분도 아세요? 애플 쪽이니까 아이폰 개발자들 꽤 많이 갔어요. 지금 이번에 사진 찍은 거 살짝 봤는데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좀 보내주는 것도 있고 큰 회사들은 좀 가기도 하고 아이고. 가신 분들 혹시나 되면 이제 불러봐야 되겠네요. 개발자들이지만 저희 지금 회사에도 그리고 아이폰 개발자 있고 개발자로서 WWDC 가는 게 훨씬 어렵고 유튜브 찍으면 훨씬 쉽게 갑니다. 왜요? 지금 한국에 그 IT 정말요? 다루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애플이 다 초청해서 다 WWDC 갔어요 지금. 진짜요? 네, 지금 그 뭐지? CP는 초대 안 받았어요. 저는 안 했잖아. 내가 그래서 CP도 많이 했는데? 내가 여기 이사 와서 열심히 유튜브 찍어서 기어코 애플의 내년에 돈을 받아서 미국 가고 WWDC를 개발자가 아니라 유튜버로서. 그럼 비행기도 다 대주고 초대 받은 거예요? 와 좋다. 애플은 참고로 그 초대하잖아요. 무조건 비즈니스예요. 와 대박. 애플은 초대하는 거 비즈니스. 아무튼 지금 유튜버 중에 뭐 방구석 리뷰룸이라고 애플 전문하는 분이랑 그 디에디트랑 그 두 분은 이제 확실히 지금 보이는 거고. 네. 왜냐면 개발자 행사에 갈 이유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 개발자로는 추첨이잖아요. 네, 개발자는 내가 직접 추첨해야죠. 그쵸. 내가 진짜 WWDC가 너무 가고 싶어 그러면 내 모든 돈 막 장비 다 사가지고 유튜브를 열심히 찍으면 진짜. 애플만 이렇게 해주면 CP. WWDC 100% 당첨. CP였나? CP의 슬픈 얘기가 생각났어. 아 뭐야? 그렇죠. 제가 2012년 전에 애플 WWDC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가고 싶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 계정 여러 개로 이제
두 개로 동시에 신청했는데 네. 두 개 다 당첨돼 버린 거야. 환불 절대 안 해줘. 네. 가지고 안 그래도 표값이 막 비싼데. 170 막 이 정도인데 오. 2배 내고 갔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딴 양도. 사람한테 네, 양도 다른 사람 양도도 안 돼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비싸게 하고 또 숙소가 워낙 비싸고 비행기 다 내고 가는데 유튜브를 하면 개발장에서 공짜로 갈 수 있네? 근데 꽤 많이 가셨어요? 그 규모가? 왜냐면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데는 사실 구독자도 꽤 많은 데들 아니에요? 맞아요. 방구석이나 근데 뒤에 구독자 있잖아요. 수가 많아야지 우선 애플은 불러주고 애플은 미국에서도 뭐 유명한데 애플을 까면 안 불러줘요. 애플은 무조건 애플 좋다고 하는 사람만 좋아요. 그러니까 기자든 언론이든 애플은 자기들을 까면 안 돼. 무조건 자기들 좋다고 하는 지금도 애들.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차피 안 듣잖아요 이거. 왠지 이번에도 보면은 그 옴니 쪽 아시죠? 옴니 어플리케이션 옴니 개발사. 포커스 뭐 이런데. 네, 옴니 쪽도 있고 옴니 쪽의 그 대표분이 켄 케이스라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그렇고 베어 쪽도 그렇고 막 WWDC 간다고 막 쓰는 거 보는데 거기도 막 초청고 가는 게 아닐까. 맞아요. 완전 골수 애플리케이션 맞아요. 개발사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애플 개발자들은 좀 챙겨요. 애플이 그렇게 랜덤 추첨한다고 해도 몇 년 연속으로 가는 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애플이 챙겨주는 거죠. 저는 개발자로서는 포기했고 유튜브로 애플 할 때 엄청 근데 나는 또 애플 이야기할 때 막 까고 싶으니까 지금 맥북 까는 건 나중에 여기 우선. 쓰는 어디서 까고 그쵸. 유튜브에서 칭찬하고 약간 그 이중 네, 이거는 다중- 프로필 올리지 마요. 다중 인격으로. 근데 이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이번에 애플이랑은 상관없는데 미국에 가려면 이제 비자 만들 때 SNS 계정 다 제출해야 그쵸. 된다고.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제 거 SNS 뒤지면은 무조건 비자 통과죠. 그래요? 저는 미국 좋아하니까.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을 자주 갔잖아요. 네. 뭐 리인벤트나 WWDC나 막 가니까 갈 때마다 점점 저 통과 속도가 좀 더 빨라져요. 생각에 봤더니 항상 행사 네. 딱 1년에 한 번만 왔다 가니까 그런지 진짜 통과할 때마다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미국 입국 통과할 때. 비자 만들고 간 거죠, 미국은? 전 미국 한 번도 안 가봐요. 전 비자는 아니고 요즘에 그 30일 무료? 그 30일, 90일? 비자? 90일. 이스타? 네, 이스타로 가는데 이스타가 뭐예요? 이스타라고 신청하시면 돼요. 무비자 나중에. 입국 뭐 그런 거예요. 네. 이스타가 미국 갈 때. 우리나라랑 협정을 맺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좋구나. 신청하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 입국할 때 막 물어보거든요. 짜잘한 거. 나도 나 미국 가고 싶다. 요번에 보고 그 인증돼서 바로. 스카리님은 잡혀가지고 왜요? 한국 공항에서 갑자기 자기를 불렀대요. 왜 이렇게 그래서 많이 나가냐고? 어느 방에 가가지고 너 누군데 이렇게 세계 여기 곳곳을 많이 다니냐고. 미국 공항인가? 아무튼 막 그랬대요. 네, 한국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카리님 한번 막 불러야겠네. 파이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막 그랬대요. 나중에 이제 나가기 전에 직원 하나가 파이썬에 대해서 알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좀 요즘에 미국이 계속 갈 때마다 느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게 작년이었나 리인벤트 때 미국이 좀 그 까다로워졌어요. 원래 미국 들어가서 심사하잖아요. 근데 한국 공항에 짐 맡기려고 줄 서 있을 때부터 인터뷰하죠. 물어봐요. 한국 직원이 미국에 왜 가냐, 뭐 때문에 가냐 물어보고 여권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래야지 그 대한항공에서 이거 짐 받아주고 또 미국 가서 또 하고. 근데 아마 스카리님이 너무 다양한 국가 많이 가서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생긴 것도 미국이 약간 싫어하는 국가 입국 자기가 기록이- 농담으로 맨날 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하는 국가가 한 군데라도 입국 기록이 있으면 그게 걸릴 거예요. 저처럼 친미 성향의 국가만 일본하고 미국만 왔다 갔다 하면 얘는 그냥 딱 봐도 위협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번에 갔을 때는 저 걱정되게 많이 했거든요. 미국 처음 들어가는 거라서. 근데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서 그런지 아예 줄을 따로 세우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그냥 줄이 저쪽 꽉 차니까 이쪽으로 보낸 거. 그랬나? 그리고 뭐 물어보는 것도 없어. 그냥 이미그레이션에서 이미그레이션이 아니라 그 카운터에서 딱 얼굴 보더니 통과. 그래서 뭐지? 회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회사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한테는 많이 안 물어보고 여자들한테 좀 깐깐하고 그리고 미국이 싫어하는 국가들 중동이나 가면 그런 거 걸릴 확률 높고 우리 회사에도 예멘 살다 오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멘. 예멘은 갈수 뭐 있나?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네. 뭐 100%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WWDC가 지금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100%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예고했던 거예요.
그 모듈러식으로 부품을 갈아 끼울 수 있는 맥 프로를 만들겠다. 쓰레기통 맥은 우리가 잘못 만든 거다 인정하고 지금 한 2, 3년 해서 만든 건데 지금 제원 CPU가 최대 28코어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각 메모리도 이제 최대 1.5테라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파워 서플라이도 지금 1.4kW.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1400W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600W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5,999가 지금 얼마죠?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될 텐데 600만 원 되는 비싸죠. 한 700만 원 되겠죠. 요새 그래요? 환율이 비싸서 아무튼 높아서. 그거에 하면 그 스펙이 근데 8코어예요. 8코어에 32기가 램에 기본형이 엄청 낮네요. SSD가 256이야. 600만 원 넘는 컴퓨터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건 그나마 양반이죠. 저기 뭐지? 애플 거 아이맥 프로 있잖아요. 네. 아이맥 프로 산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손해죠. 아이맥 프로가 사람들이 여기 뭐 하나 깜짝 놀랐어요. 아이맥 프로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걔들은 메모리 업그레이드도 자가로 못해요. 네. ECC 메모리라 그래갖고 막 막아놨는데 맥 프로는 메모리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가격 차이가 엄청 심해져. 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할 수 있죠. 얘는 다 모듈러식이야. 그럼 이건 모듈형이라고 하면 추후에 모듈만 바꿔 끼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맥 프로처럼. 그래서 보면 분해를 또 쓸데없이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애들이 막 영상에 나오는데 알루미늄 프레임 2개가 있고 본체 위에 뚜껑을 이렇게 싹 돌려서 위로 들어 올리면은 이 본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딱 꽂으면 돼요. 옆에서 심플하게. 앞에 엄청 많이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요? 근데 구멍 뚫린 거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네, 근데 저 그게 과연 쿨링이 잘 될까 생각은 해요. 지금 웬만한 요즘 데스크탑들은 앞에 펜 3개 기본이고 구멍도 있고 심지어 그걸로 안 되니까 위쪽에 그쵸.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위쪽에도 달아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쪽 구멍 뚫린 데로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지나쳐서 위로 뒤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애플은 지금 뒤로만 빠지는데 애플을 못 믿는 이유가 옛날에 쓰레기통 맥 만들면서 애플이 이거 중앙 집중력으로 열을 진짜 잘 빼준다. 자기들이 다 실험한 것처럼 해놓고 근데 그 쓰레기통 맥의 최대 단점이 쿨링이었거든요. 발열. 네. 발열이 심각해서 성능이 낮아졌는데 지금 이 구멍 나 있는 데가 뒤죠? 네. 뒤.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 약간 좀 치즈 강판처럼 생겼다고. 네. 치즈 강판. 그렇죠. 큰 치즈를 가져와서 이렇게 가는 용도로 쓰는 거냐고. 근데 뭐 가격은 맥 프로 치고는 아이맥 프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이맥 프로 산 사람이 진짜 이토저도 아니에요. 거죠. 아이맥 프로도 거의 이 정도 가격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것도 풀로 맞추면 엄청 비싸다고 하지 않았어요? 풀로 그쵸. 맞추면. 근데 아이맥 프로는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달려있는 거잖아요. 디스플레이는 사실 비싸긴 하죠. 지금 디스플레이 나온 김에 지금 애플이 프로 디스플레이 XDR 6K를 내놨는데 네. 이게 590만 원이에요. 그 그냥 기본이. 6K 정도면은 휴대폰 정도 해상도 나와요? PPI가? 휴대폰 근데 이거 32인치거든요. 그래서 PPI는 잘 모르겠는데 32인치구나. PPI는 아마 5K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치가 늘면서 그게 된 거니까. 근데 어차피 휴대폰만큼은 안 나와도 되거든요. 멀리서 보니까. 근데 뭐 그건 상관없는데 우선 590만 원짜리 지금 맥 프로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맥 프로랑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고 그것도 심각한 게 이거 590만 원 사면 모니터를 바닥에 내려놓고 써야 돼요. 네? 스탠드가 없어요. 스탠드를 120만 원에 팔아요. 스탠드 아예 믿고 스탠드가 없는 모델이군요. 네. 스탠드를 120만 원 사야 되고 아니면 이제 스탠드를 안 사고 어떻게 배사 마운트. 하려면 배사 마운트도 돈 주고 사야 돼요. 배사 마운트가 23만 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바닥에 놓고 어떻게 쓰지? 누가 트위터에 올렸던 게 그런 의미구나. 아니 바닥에 놓고 쓰는 사람 없겠죠. 세트로 사야지 당연히. 이번 그쵸. 행사에서 가장 싸했던 순간이 이 마운트랑 스탠드 공개할 때였다고. 스탠드가 $999. 이게 약간 그거예요. 애플의 호구들을 제대로 잡으려고 사실 당연히 배사 마운트 그래도 23만 원 싸니까 그거에다 일반 스탠드 내가 사서 다는 게 낫잖아요. 무슨 스탠드를 컴퓨터 가격에 근데 32인치의 무게가 모르겠는데 무게 생각하면은 싸구려 사면은
부서질 수 있을 근데 것 같은데. 무게가 그래도 이게 120만 원짜리 무게는 다 견디죠. 그 모니터 암 있잖아요. 모니터 암도 한 10만 원만 해도 32인치 그 훨씬 무거운 거 그런 거? 그냥 오픈 소스로 만든다는 거 있거든요. 개인이 직접 만드는 거. 그 애들은 프레임이 훨씬 무거워요. 그런 애도 버티는데 그럼 뭐. 이게 320만 원이 뭐냐면 우선 자석이래요. 맥이랑 이렇게 딱 붙이는 게 320만 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자석이래요. 아무튼 이 120만 원짜리 프로 스탠드가? 스탠드가 320이 아니라 네.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는데요. 필요 없어. 그쵸. 필요 없고 이렇게 회전이 된대요. 근데 회전 당연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좀 이상한 변태 같은 회전을 하면 그 스탠드 가운데 구멍이 세로로 이렇게 나 있거든요. 네. 그 구멍이 애플의 그 단자들과 정확히 딱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구멍이 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딱 모니터를 돌리면 이 구멍이 딱 위에 쓰기 싫으면 딱 꽂게 쓸데없이. 이해했어요. 그 우리 아이맥에도 보면은 뒤에 스탠드 뒤에 구멍이 있잖아요. 네. 그 구멍으로 이제 선을 빼거든요. 근데 막 옆으로 꺾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돌렸을 때도 이 구멍으로 뺄 수 있게 딱 맞겠다는 거죠. 아니, 돌렸을 때는 구멍이 직진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런 모니터를 돌려 쓸 일이 있나? 돌려 쓰기도 하죠. 아니 32인치 모니터 돌려 쓸 수가 없어요. 아니죠. 실제로 27인치만 해도 돌려 써보면은 너무 길거든요 이게.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맥 프로가 이제 주 타겟층이 영상 편집이랑 음악 쪽이에요. 예전에 남궁현 씨가 엄청 깐 이유도 음악 편집하는 사람들은 음악 만들고 하면 이 사운드 트랙을 우리는 한 4-5개밖에 안 쓰지만 그분들은 막 몇십 개 쓰거든요. 그쵸. 그럼 세로로 봐야 돼요. 이걸 몇십, 30-40개 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번 맥북 프로 시연 중에 맥 프로 시연 중에 성능 막 이야기하면서 그 사운드 트랙이 막 100개, 200개 막 계속 스크롤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 정도도 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아지랑이가 보였다면서요? 그러니까 맥 프로의 발열 문제 얘기하면서 이제 뒤에 구멍이 발열을 위해서 뚫은 거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시연 영상에서 아지랭이 같은 게 보였나 봐요. 그래요? 사람들이 저게 발열은 아니겠지 했는데 구멍을 딱 보면서 발열이 맞나 봐. 심지어 이번에 그 모니터 뒤에도 다 구멍이 맥 프로랑 비슷하게 생긴 게 엄청 많이 나 있었잖아요. 벤츠 모양 구멍. 맞는 거. 근데 구멍 안에 맥 구멍. 프로 좀 심각할 것 같아. 진짜. 뭐가요? 제가 만약에 그 아지랑이가 보일 정도였으면 발열이 장난 아닐 것 같아. 뭐 프로도 했을 때 아닐까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맥 프로 쪽은 저는 이제 그 정도 수요까지는 없으니까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아이맥 쓰면서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맥이 쌩쌩할 때는 그러니까 쌩쌩할 때 기준이긴 하지만 거의 팬이 안 돌거든요. 그쵸. 웬간한 작업을 해도 팬이 안 돌아서 전에 CP가 얘기했을 때는 팬 도는 소리를 진짜 한 뭐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쓰는 건 좀 팬이 돌긴 하더라고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 아이맥을 정말 거의 안 끄거든요. 얘는 이제 덮어놓는 개념도 아니라 네. 그냥 화면만 꺼놓는 식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요새 좀 팬이 돌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좋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좀 안 좋긴 한데 비교 대상이 이제 이 맥북 프로라서 프로잖아요. 좋지 않긴 한데 어쨌건 그런 경험이 되게 좋긴 했거든요. 아무튼 맥북 프로는 좀만 써도 막 팬 돌고 네. 뜨거워지고 이게 뭔가 얘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네, 느껴지죠. 그리고 저도 이 작업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 맥북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얘는 뜨거워지면은 이 키보드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맥북 에어는 이제 그런 경험은 많이 없으니까. AMD로 안 가는 이유는 뭘까요? 뭐가요? CPU를. AMD로 갈 CPU는 AMD로 안정성이 애플이 은근 안정성도 따지는데 AMD 안정성이 좀 별로란 이유가 많죠. 그냥 한 번에 AMD 새로운 CPU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다 넘어갔다가 그 프로그램들하고 호환성 때문에 막 깨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굳이 어차피 뭐 애플이 내는 돈도 아닌데 사용자가 내는 돈인데 근데 그래픽 카드는 절대 안 바꾸잖아요 또. 네. 아무튼 지금 아침에 키노트가 안 떠서 저도 제대로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떠 있더라고요. 네. 지금 공개가 돼 있어서 2시간 16분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뭐 보진 않았었고 자서 다 안 보지 않았어요 실시간으로. 네. 뭐 나왔다고 못 하는 것 보겠어, 중에 이제. 좀 느끼는 게 아이패드 OS? 이름을 굳이 새로 만들었는데 맞아. CP가 아이패드에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아이패드가 진짜 쓸모없는 그쵸. 그런. 아이패드가 쓸모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iOS랑 같은 거 써가지고 네. iOS 개발자셨으니까 CP도
그럼 이게 패드 OS를 별도로 냈다는 건 예전에는 왜 모바일 OS랑 맥 OS랑 통합할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패드 OS까지 낸 걸 보면 그냥 OS 분리로 간다 이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OS 분리는 하는데 또 반대로 보면 약간 앱은 서로 이렇게 쉐어할 수 있게 그런 개념이긴 해요. iOS 앱을 지금 맥 OS에서 쓸 수 있게 마지판이라고 해서 네네.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오히려 아이패드 OS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코어는 또 같이 가져간다. 그쵸. iOS 앱을 여기 그대로 띄우는데 아이패드는 아이패드에 맞게 뭔가 창을 여러 개 띄운다거나 지금 아이패드 OS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첫 화면에서 왼쪽에 위젯을 동시에 볼 수도 있고 위젯 띄워놓고 바탕화면도 보이는 게 있고 네. 또 하나 좋은 게 아이패드는 좀 화면을 여러 개 쓰면 좋잖아요. 근데 크니까. 노트로 치면 노트 앱을 왼쪽에 띄우고 오른쪽에도 노트 앱을 띄우고 싶단 말이죠. 그게 그쵸. 원래는 안 됐는데 이번에 돼요. 아이패드 OS는. 아이패드 OS 개념을 잘 이해 못했는데 저는 일단 그쪽 개발은 아니니까 iOS랑 완전 다른 거예요? iOS를 기본으로 하고 맥 OS랑 비슷한데 네. 그 기본이 있고 이제 UI 쪽이 약간 좀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폰 개발자가 아이폰 네. 전용으로 만들면 UI 부분은 약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앱 개발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UI 쪽을 약간 바꿔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은 신경 안 쓰고 될 것 같긴 한데 심지어 iOS 앱 그대로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처럼. 네. 근데 이제 그렇겠죠. 완전 분리되는 OS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그럴 거라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제 아이패드 전용에 이제 좋은 기능을 많이 넣겠다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에 USB-C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문 많았는데 지금 외장하드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고 그럼 파일 앱에서 다 볼 수 있고 지금 키보드인가요? 아무튼 그 USB-C로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카메라도 USB-C 지금 다이렉트로 꽂으면 사진 앱 뜨고 그리고 그리고 또 그것도 나왔네요. 사이드카라고 옛날에 듀엣 이런 걸로 많이 했던 네, 듀엣 망했다고. 네, 맥 화면 옆에 띄워주는 거? 그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아이패드에서 마우스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그거는 USB-C로?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그 텍스트로 있었다는데 키노트에 그걸 언급을 그래요? 안 해가지고 마우스 인풋이 있었는데 언급을 안 하고 자료를 못 찾아서 근데 지금 WWDC 세션이 계속 발표되니까 그리고 WWDC의 개발자들의 핵심은 사실 키노트보다 그쵸. 그 키노트 뒤에 끝나고 세션이라고. 이제 플랫폼 오브 유니버스라 그래서 키노트에 나왔던 것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게 라이브로 하고 있었는데 잘 못 봤는데 저도 네. 그쪽을 보고 또 그거에 관련된 세부 세션 가면 마우스 인풋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사이드카 같은 경우 사실 듀엣은 이미 약간 저물고 있었고 제일 타격한 게 에스트로패드라고 걔들은 여기 있는 걸 여기 포토샵을 여기 그대로 띄우면서 네. 여기서 그리면 여기 맥의 특정 영역을 그대로 타블렛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었거든요. 컴퓨터랑 연결해서 쓰는 거죠? 네, USB로 혹은 무선으로. 근데 애플이 그걸 내놔가지고 그 에스트로패드가 구독제였거든요. 이럴 때 보면 구독제가 안 좋아. 안 좋네. 지금 구독 다 끊겨버리겠죠. 너무 큰 타격인데? 거의 네. 뭐. 근데 이런 경우 꽤 많았잖아요. 그쵸. 알게 맞아. 모르게 애플이 망하게 한. 진짜. 그리고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iOS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게 뭐였죠? iOS 카탈리나? 카탈리나가 그건 맥OS. 네. 뭐 아무튼 iOS 13. 13이 나오는데 아이폰 SE도 지원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런 거 지원 차단했어야 되는데 괜히 지원해줘가지고. 네. 근데 사실 네. 지원은 해줬는데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요. 아이폰 6가 지원 대상이 없었나 네, 그랬을 6는 거예요. 지원 대상에서 네. 빠졌어요. 설치했다가 폰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너무 있죠. 느려서.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SE 얼마 됐나? 이거 3년 안 됐어야지. 그래요? 네. 지금 당장 요번에 봐도 약간 그 큰 버전에 화면 큰 SE 낸다 뭐 이런 루머가 있긴 했었는데 안 냈나 봐요. 그건 근데 원래 WWDC 발표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원래 WWDC가 뭐? 하드웨어 발표도 안 하고 하는데 네. 좀 특이하게 한 거고 아마 이제 9월에 뭐 그런 영역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뭐 발표할지. 그냥 지금 발표는 사실 하고 다 가을에 출시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행사마다 원래는 좀 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자, 뭐 원래 WWDC에서는 아이폰 발표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네. 모르겠어. 사람들 말 들어보면 옛날에 또 했었던 적도 있다 그러고 막.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중간 행사는 또 뜬금없이 하잖아요.
갑자기 잡혀서 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뭐 갑자기 굉장히 교육 이제 행사 뭐 이런 거 하죠. 행사에서 발표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나와 있어. 음. 그런 경우도 많고. 그쵸. 좀. 어?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거 하나 있었는데 원래 하드웨어 발표를 필 실런가 그 아저씨가 하거든요. 아까 뚱땡이 아저씨가. 근데 이번에 맥 프로 발표할 때 보니까 좀 젊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 이제 퇴사했나 막 그 생각이.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무튼 WWC 갔다 온 사람 누가? 아무튼 네. 잘 찾아봅시다. 저희 주변에. 아이폰 개발자 분한테 같이 한번 나오라고 그래도 섭외해서 직접 섭외해서 얘기 드리긴 했는데 기회가 되면 개발적인 부분만 또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지금 하드웨어만 다뤘지 사실 WWDC 이번에 개발적인 부분도 좀 개발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원래 아이폰 개발자들이 엄청 힘들어했는데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최근에 뭔가 발전 속도도 느리고 그래가지고 스위프트 UI인가? 예. 그거 말하는 거죠? 스위프트 UI도 있고 뭐 또 짜잘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이야기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